네, 마지막 교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게 단순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산기인 거죠, 그냥. 자, 프로그램하고 계산기하고 다른 게 있다면 계산기는 그냥 입력하는 순서대로 곧대로 계산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산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뭔가 누른다거나 아니면 체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계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한 작업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라고 부르고요. 크게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조건문까지 살펴볼 거고요. 내일 반복문을 정리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보는 케이스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은요, 이제 if문이라고 불리우는 애랑 스위치문이라고 불리우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if문은요, if라고 작성을 하고 소괄호를 열어요. 이 소괄호 안에다가 조건식을 명시합니다. 이 조건식은 형태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참이나 거짓 둘 중에 하나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엔 뒤에 있는 블록, 중괄호로 만들어진 블록을 실행을 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 블록을 그냥 건너갑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냐면요. 이 조건식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보다 좀 유연한 면이 있어서 이 조건식의 패턴이 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자, 가장 단순한 건 논리값이에요. true나 false. 변수에다가 true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변수 자체를 조건식으로 거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참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실행이 되겠죠. 조건문이요. 반면에 fails라고 지정하면은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겠죠. 이번엔 숫자 값을 쓰는 경우에요.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으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값을 조건으로 걸면은 if문은 실행이 됩니다. 반면에 값이 0인 경우는 거짓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건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조건문은요. 문자열 값을 쓰는 경우 빈 문자열, 따옴표로 열고 닫는 거는 거짓으로 판정되고 내용이 한 글자라도 포함된 문자열은 true로 식별해요.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를 조건으로 걸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이 한 글자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조건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글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은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조건식으로 사용할 때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따옴표가 열리자마자 바로 닫힌 빈 문자열이라고 해요. 빈 문자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짓으로 판정되니까 실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해볼까요? 여기 앞에 느낌표를 붙여볼게요. 느낌표를 붙이면은 조건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문자열의 값이 있으면 얘는 true로 인식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not true가 되니까 실행을 안 하겠죠, 여기. 값이 없으면은 false로 식별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not false가 되니까 결국은 true로 식별돼서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이 문자열 변수는요, 나중에 우리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값이 있다면 앞에 느낌표 붙이면 입력값이 있으면 실행 안 하죠. 그러면 입력을 안 하면요, false로 인식되니까 느낌표 붙이면 여기 실행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사용자한테 메시지 박스 뿌려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비교식을 쓰는 경우입니다. 100이 10보다 크다. 그럼 A는 true죠. 이걸 지정하면 이제 조건이 참이되니까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비교식 같은 경우는 변수에다 결과값을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식 자체를 여기다 명시를 해요. 괄호 안에. 그러면 100이 10보다 작다. 이건 조건이 거짓이네요. 그럼 여기 블록은 실행을 안 하겠죠. 자, 논리식입니다. 일단 AND요. AND 연산은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이라 그랬으니까 true and true 참이죠. 여기 실행을 해요. true and false 결과값 거짓이니까 여기 실행 안 하겠죠. 우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에요. 그래서 true, 우어, false인데 false로 떨어지면 결과값은 참이 되니까 여기는 실행을 하고요. false, 우어, false면은 결과값은 거짓으로 떨어지니까 여긴 실행을 안 하겠죠. 자, 아까 나왔었던 느낌표입니다. false인데 느낌표를 붙이면 조건 참이 되니까 실행을 하고요. true인데 느낌표 붙이면 거짓이 되니까 여긴 실행을 안 해요. 자, 문자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그 다양한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해석하는데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이제 자유롭게 구사도 가능하겠죠. if문은 조건이 맞으면은 이 중괄호 안에 실행을 하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if문이 구성될 때 뒤에 else라는 블록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해석은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붙여요. if를 먼저 붙이고요. 그 뒤에 else로 시작하는 블록을 또 붙이는 거예요. else는 혼자 올 수 없고요. 반드시 if 뒤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else는 이제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수행되는 구문을 추가한 거예요. 참인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여기만 봐도 뭐 아니면 도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if하고 else 사이에 else if라는 구문을 필요한 만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만 실행해요. 만약에 조건식 1이 거짓이고요. 조건식 2도 거짓이고요. 조건식 3은 참이고요. 조건식 n도 참이었다. 라고 하면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을 판별을 해요. 그러면 이거 거짓이네. 그럼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요. 얘도 거짓이다. 그러면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요. 얘가 참이구나. 라고 하면 여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조건은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마지막 else는 앞에 있는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행되는 거겠죠. 만약에 else는 필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마지막 else는 필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블록 안에, 즉 중괄호 안에 속해 있는 코드다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 사이에 탭키를 쳐서 들여쓰기를 좀 수행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일이 들여쓰기 맞추는 게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맞추시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코드를 다시 봤을 때 내가 짠 코드인데도 내가 알아보기 힘들어져요. 자, 먼저 if문입니다. if문은 이제 조건식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실행하실 때 한꺼번에 실행하시지 말고 이 섹션별로 드래그해서 실행하시면 결과값 보시는데 좀 더 깔끔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다짜고짜 콘솔.로그. 얘는 그냥 무조건 실행을 해요. 근데 have money라는 변수가 true예요. if를 만났죠. 조건이 true니까 여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구문에 8번 라인을 주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요. 아래쪽에 주석을 지우면 have money가 fails예요. 그럼 여기도 fails가 되겠죠? 그러니까 if문의 조건이 거짓이 돼서 여긴 출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그냥 밥만 먹는 거죠. 그래서 요 주석을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번엔 숫자형 변수입니다. 변수에 숫자가 들어있는데 일단 0이 아니에요. 그럼 이 숫자 값을 조건으로 걸면 얘는 무조건 true가 돼요. 몇이 되건 간에. 심지어는 마이너스 값도 true예요. 근데 주석을 바꿔요. 그러면 0인 경우는 fails로 인식이 되니까 여기 if문은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집에 가자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비교식이에요. money2가 12,000이래요. 12,000이 5,00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true죠. 그럼 if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이 12,000원인데 여기서 5,000원짜리를 뭘 샀어요. 남는 돈은 7,000원이겠죠. 그래서 선물을 사고 7,000원 남는다라고 출력이 될 텐데 여기를 주석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000원밖에 없는데 사고 싶은 게 5,000원이에요. 못 사죠. 그럼 여긴 실행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논리식이요. true and true니까 결과값 true가 돼서 여긴 실행을 하고요. true and white false니까 여긴 거짓이 돼서 여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or예요. true or true 조건 참이 돼서 실행을 하고요. true or false or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었죠. 그래서 or 같은 경우는 앞에가 참이 오면 사실상 뒤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참이니까 여기도 실행이 됩니다. A가 true인데 느낌표 붙였으니까 false가 되겠죠. 여기 안 하고요. B가 false다. 느낌표 붙으면 참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실행을 하죠. 논리식에다 낫을 붙여볼게요. true and false는 거짓이죠. 근데 이 결과 전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참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true, false예요. true or false. 요거는 괄호 안에만 놓고 보면 거짓이거든요. 참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부정했으니까 결과적으로 not true가 돼서 여긴 실행을 안 해요.
전체적으로 이 조건식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예제는 짧습니다. 자, age가 19래요. 조건 안 맞죠? 그러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72래요. 72가 90보다 크다.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조건으로 가요. 72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안 맞아요. 72가 70보다 크다. 여기 맞죠?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문이 이렇게 블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괄호의 유효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짝지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마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코드 작성하시는데 도움을 좀 주겠지만 그냥 메모장에서 작성한다고 쳤을 때요. 이거를 만약에 처음 코딩한다라고 하면 if 괄호 열고 포인트 90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들여쓰기 하랬으니까 좀 띄어쓰고 콘솔 점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이건 타이핑이에요. 그냥 타자 연습이에요. 조건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블록 단위로 실행이 된다. 이게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코드가 실행되는 구조 단위로 만들어가면서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if 모든 괄호는 열면 즉시 닫으세요. 열면은 그냥 바로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을 채우세요. 그 뒤에 중괄호 열면 바로 닫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쳐서 공간 만들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도와줍니다. if 괄호를 열면 자동으로 닫아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입력하라고 입력서도 그 안에 들어가줘요. 여기서 작성해주고 또 중괄호 열면은 중괄호 바로 닫아줘요. 엔터키 치면은 이렇게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코드 구조에 따라서 그 괄호를 닫는 거는 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다가 내가 뭔가 빼먹었어요. 아니면 작성 규칙을 뭔가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 부분 잘못됐어요 라고 이렇게 빨강색으로 강조하면서 알려줘요. 앞에서 괄호를 안 닫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전제하에 뭐 들여쓰기라든지 줄맞춤 같은 거 하기 처음에 되게 고달프거든요. 처음에 습관이 안 되시면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막 일그러뜨려 놨어요. 우리가 설치했었던 익스텐션 중에 프리티어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얘 사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P 누르시면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서 포맷이라고 검색하시면 문서 서식이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요걸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아니면 Shift Alt F로 한 번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줄맞춤과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이게 프리티어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프리티하게 만들어줘요, 코드를. 프리티어가 작동하는 전제 조건은 화면상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 나는 게 없다는 전제 하에만 작동을 해요. 자, 마지막 스위치문입니다. 하나의 변수나 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케이스 블록부터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일단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변수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만 실행을 해요. 만약에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가 없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를 실행해요. 특이사항은 보통은 코드 작성할 때 세미콜론으로 끝나는데 얘는 콜론이에요. 케이스에 있는 애는요. 세미콜론 아닙니다. 꼬랑지 없어요. 여기 스위치를 변수가 아니라 조건식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국어라는 변수에 변수 이름 한글도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어색해서 잘 안 쓸 뿐이에요. B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국어 점수에 맞는 국어 점수에 대한 케이스를 쭉 나열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를 찾아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하고요. 끝나면 그냥 나갑니다. 자,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는 게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으면요. 지금 위에 코드에서 국어만 영어로 바꾼 거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 브레이크를 다 뺐어요. 브레이크를요. 자,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를 실행을 해요. 자,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죠. 그럼 밑에 이하 구문을 다 실행합니다.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그랬는데 브레이크를 못 만났잖아요. 그럼 다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학교 특성상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과목이었어요. 걔는 학점이 없었어요. 패스 아니면 논패스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학점을 주긴 했었는데 레포트 제출하면 학점을 주긴 했었는데 정말 싫었어요. 성경 사복음서 중에 하나 필서에 오는 거였어요. 성경을 베끼는 게 레포트였어요. 어쨌든 이제 그 완성도에 따라서 ABC 학점을 주긴 하는데 일단 ABC면은 무조건 패스예요. 학점이 A였다. 케이스 여기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학점이 B다. 여기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학점이 C였다. 여기죠?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케이스는 다르지만 같은 코드를 실행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식이에요. 72가 70보다 크다. true죠. 그럼 케이스 true일 때. 브레이크 그렇지 않을 때. 디폴트. 근데요, 이거 스위치문은 if문과 호환이 됩니다. if 국어가 A라면 그렇지 않고 국어가 B라면 그렇지 않고 국어가 C라면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국어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국어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이도저도 아닐 때.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발생하면 안 되는 케이스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그럼 얘는요. 수학이 A일 때, B일 때, C일 때 그 밖의 경우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는 if 수학이 A,
이거나 수학이 B, 이거나 수학이 C 일 때,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경우. 그러니까 스위치문과 if문은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 중에 99.9%가 if문을 더 선호합니다. 그 나머지 0.1%에 해당하는 게 저예요. 저는 평소에 가능하다면 스위치문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요,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 이뻐 보여요. 그 정도로 그냥 취향 차이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정리하기 부담되시면 if문에 올인하세요. 실제로 파이썬은 스위치문을 없애버렸습니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스위치문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은 아마 우리 예제에서도 안 나올 거예요. 이후 예제들에서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문은 제가 지금 녹화 화면에 담긴 했는데 이렇게 if문으로 번역하는 연습 정도 해놓으시면 좋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매주 말씀드리지만 실습이 좀 일찍 정리되신 분들은 적어도 40분까지는 자리 좀 지켜주세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